저번 시간에 이어서 랩트 하트 바이패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이 파셜 바이패스와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 그리고 이제 CPB를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어프로치의 경우에는 이 파셜 바이패스와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랩트 소라코토미를 주로 이용을 해서 어프로치를 진행을 하고, CPB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미드 스테노토미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플로우의 방향은 파셜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 리트로그레이드 플로우를 형성을 하게 되고,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 캐놀레이션에 따라서 뭐 디센딩 에올타에다가 캐놀레이션 한 경우에는 뭐 안테그레이드가 되겠지만, 뭐 피무랄 아테리 연결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잠깐 어느 길이 동안은 리트로그레이드 가고, 그 뒤부터는 안테그레이드로 플로가 형성이 되고, 대체적으로 안테그레이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CPB는 양쪽 다 캐놀레이션의 그 위치에 따라서 리트로그레이드와 안테그레이드를 동시에 그 플로우를 형성을 해줄 수가 있고, 캐놀레이션의 경우에는 파셜 CPB의 경우에는 이제 피무랄 베인과 피무랄 아테리를 통해서 드레인과 관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 랩트 쪽에 있는 그 심장과 혈관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랩트 에이티리움과 디센딩 에올타 또는 이제 피무랄 아테리에 캐놀레이션을 진행하게 되고, CPB의 경우에는 라이트 에이티리움이나 뭐 SBC, IBC를 통해서 드레인을 시키고, 어센딩 에올타 또는 피무랄 아테리를 통해서 퍼퓨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플로우에 따른 혈압 변화는 이 파셜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차의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CPB도 마찬가지로 그 플로우에 따른 그 혈압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플로우를 만약에 상승을 시켰을 때 변화는 시간차를 가지고 있는 혈압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플로우를 올린다고 해서 파셜 CPB나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차냐 즉각적이냐, 이 차이가 있고, CPB의 경우에는 이제 플로우를 상승을 시키면 당연히 혈압은 상승을 할 겁니다. 이 플로우 저하에 따른 이 플로우를 저하를 시켰을 때 이제 혈압의 변화는 시간차에 대한 혈압 상승이 일어나고, 즉각적인 혈압 상승이 일어납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에서는 시간차라는 거는 캐놀레이션의 그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이 디센딩 에올타를 클램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차 반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CPB 같은 경우는 이제 즉각적으로 혈압이 저하가 되게 되고, 만약에 회로의 볼륨을 주입을 했다. 그러면 주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차이를 두고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도 마찬가지로 시간 차를 두고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CPB의 경우에는 리저버의 볼륨이 보통 주입이 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없습니다. 리저버의 볼륨만 늘어나게 되고, 카도토미 서커의 경우에는 이제 파셜 CPB의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CPB는 당연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적정 플로우는 30에서 50%까지 이렇게 넓게 잡았는데, 대부분은 30%에서 거의 플로우를 유지를 해놓고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도 마찬가지고, 그 CPB의 경우에는 거의 뭐 100% 이상 하이퍼퓨전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블러드 프레셔의 그 모니터링은 그 파셜과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 어퍼 익스트리미티와 이 로어 익스트리미티의 그 혈압을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 두 개의 그 라인이 필요합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도 마찬가지고, CPB의 경우에는 대부분 라디알 아테리 하나만 가지고도 그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피무랄 아테리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피무랄 아테리도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항상 확인을 합니다. 바이패스는 보면 이제 LA에서 이제 드레인을 시켜서 캐놀레이션을 해서 드레인을 해서 이제 센트리퓨가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디센딩 에올타나 아니면 이쪽 이제 피무랄 아테리로 이렇게 들어와서 캐놀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노미네이트고 이게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고 이게 랩트 서브클라벤 아테리인데 이 하방으로 클램프를 진행을 하고 이제 병변 부위를 이제 수술을 하는 동안 이제 클램프를 진행하고 그 사이에 랩트 하트 바이패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비세랄까지 다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쪽 다 셀렉티브 퍼퓨전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날 아테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4도씨 콜드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주입을 하게 되고, 나머지 셀리악이라던가 뭐 슈페리어 메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 블러드를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플로의 방향은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랩트하트 바이패스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셀렉티브 이제 세레브랄 비세럴 퍼퓨전을 진행을 하는 경우인데, 셀리악이라던가 뭐 레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제 혈액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입을 해서 그 세레브랄 그 비세럴 퍼퓨전을 진행을 하고,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콩팥은 따로 그 4도씨 링거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그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록시말 아나스모시스 하는 동안에만 이제 랩트하트 바이패스가 진행이 되고, 이 프록시말이 진행이 되고 나서 나머지 부위에서부터는 이제 이 비세럴 퍼퓨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비세럴 퍼퓨전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디스탈 에올틱 퍼퓨전이 이제 중지된 이후에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리버의 디스펑션이라던가 뭐 코아귤로패시, 뭐 바울 이스케미아의 컴플리케이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셀렉티브 퍼퓨전을 진행을 하게 되고, 셀리악 아테리라던가 이제 슈페리어 메센트릭, 그 다음에 레날 아테리 이렇게 해서 셀렉티브 퍼퓨전을 보통 진행을 하고, 이 발론 카테터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인 퍼퓨전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날 프로텍션의 경우에는 이제 발론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제 콜드 이제 락테이티드 링거 솔루션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트만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이 링거 스테이트가 이제 하트만 솔루션과 이 조성 성분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트만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 되고, 뭐 이 정도의 양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셀렉티브 퍼퓨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롤러 펌프를 이용해서 주입이 가능하고, 이거는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키드니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카디오플레이지아의 이제 케미칼 이제 프로텍션이 있고, 이제 메케니컬 프로텍션이 있는데, 이 메케니컬 프로텍션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온도를 이용해서 온도를 차갑게 낮추어서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록시말 아나스토모시스를 시행하고, 이제 그라프트를 클램프로 이동을 하고, 뭐 이제 비세럴 퍼퓨전을 진행해주고, 나머지 이제 일리악들을 다 이제 그라프트를 연결을 하는데, 이 와중에서 그러면 이 셀렉티브 비세럴 퍼퓨전 해줄 때 이 각 장기별로 혈류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여기가 셀리악이고, 그 다음에 이게 슈페리어 메센트릭이고, 이게 인페리어 메센트릭이고, 이쪽이 레날 아테리가 그 위에서 나가게 되는데, 보통 보시면 이 각 장기별 혈류량을 보시면 전체 카디악 아웃풋에서 심장으로는 3% 정도, 뭐 본으로는 5%, 스킨으로 5%, 리버에 6%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인에 14%, 머슬에 15%, 그 인테스티널에 21%, 키드니에 22%가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키드니를 제외하고 이 셀리악과 그 슈페리어 메센트릭을 해준다, 인테스티널로 해준다 그러면 대략 27%의 플로우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에서 그 전에 50%까지 플로우를 여기 조절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그래서 이 그 비세럴 셀렉티브 퍼퓨전 해줄 경우에는 대략 30%에서 이제 플로우를 보통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키드니까지 같이 이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뭐 6%와 21%와 22%를 더하면 뭐 대략 한 40몇 % 정도 되는 이 정도의 플로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장기별 혈류량을 왜 이거를 알아야 되냐면,
그 각 장기별로 들어가는 하트에 들어가는 코로나리 퍼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플로우를 보통 뭐 펌프에서 뭐 200에서 250 정도 분당 밀리리터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 브레인 셀렉티브 세레브럴 퍼퓨전도 마찬가지죠. 세레브럴 퍼퓨전도 마찬가지로 14% 정도의 플로우가 가는데, 그게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kg당 뭐 10ml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하는 이유가, 그 장기별 혈류량을 알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셀렉티브로 이제 비세럴 퍼퓨전을 해줄 때에는 뭐 키드니를 따로 뭐 이제 콜드 크리스톨로이드로 주입을 그 보호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만 한다고 그랬을 때는 6%와 인테스티널의 21%를 통해서 한 30% 정도의 플로우를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셀렉티브 퍼퓨전을 할 때. 요거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더 넣어 놓은 거고,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논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한점은 아까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옥시네이터가 없기 때문에 옥시네이션이라는가 뭐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걸 어떤 거를 변형을 해서 이렇게 온도를 유지를 해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러드 로스에 대해서 빠른 대처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러드 볼륨을 주입하는 또 어떤 그 다른 게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셀세이버 그 카디오토미 서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랩트 하트 바이패스에서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서커로 하는 것이 이제 그 혈액을 다시 그 셀비지하기 위해서 이제 셀세이버를 사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셀세이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환자한테 다시 돌려 보내줘야 되고, 근데 이게 문제점은 이제 그 CPB 화샬 CPB를 사용하는 것보다 차이점은, 이 혈액을 셀세이버로 다시 와서 다시 그거를 구제를 해서 이제 환자한테 다시 주입하는 기간이, 이 턴어라운드 타임이 좀 길어집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그 차이만큼 혈액 손실은 계속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제한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이제 디스어드밴테이지는 뭐냐면, 이제 서킷의 볼륨을 공급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온도 조절이라던가 이 에어의 엠볼라이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이 더 그 파셜 CPB보다는 더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래피드 인퓨전 디바이스를 꼭 이제 있으면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제한점들 때문에 그 회로를 좀 랩트 하트 바이패스지만 이 회로를 좀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 모디파이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트 익스체인저를 사용을 예전에도 이 히트 익스체인저를 하나 달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좀 너무 회로가 더 그 분질을 시켜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이거는 좀 많이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 리저버 백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리저버 백을 이용을 해서 이 어느 정도의 혈액 손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혈액 공급이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회로를 실제 수술 사진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고, 엔티코아뷸레이션이 더 필요하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앞에까지는 어떤 이론적인 그런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그 랩트 하트 바이패스를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런 회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 그 셋업 이제 프라이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준비할 게 있습니다. 이제 준비물이 뭐냐면, 일단은 센트리퓨갈 펌프가 일단 한 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페디아트릭 튜브팩이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A라인과 비너스 라인이 다 8분의 3입니다. 인치 라인이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솔루션을 2개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프라임 과정에서 완전히 비우고, 이제 하나는 그 메인 그 볼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뒤에서 이거는 왜 2개를 사용하는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커넥터는 이제 8분의 3 커넥터가 한 3개 정도가 필요하고,
이 83421 8분의 3 커넥터가 한 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 뭐 이제 수익을 뚫을 수 있는 스파이크와 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요게 보통 한 3개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6분의 1인치 라인 1개가 필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놀레이션을 하려면 30프렌치 이제 뭐 스테이트 비너스 캐놀러라든가, 30프렌치도 너무 클 수 있으면 뭐 28프렌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플로우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피물 아테리얼 캐놀라도 피물 아테리얼 캐놀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준비물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거는 제가 이 수술할 때마다 그냥 한번 슥슥슥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막 그려보는 그림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그 LA 스테인에서 온다 뭐 이런 거를 그려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필요한가, 그 뭐 수술이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뭐 알고는 있는데 다시 한 번씩 그려보고, 그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에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 준비물을 가지고 이제 조립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회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통 저희가 만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를 이제 프라이밍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프라이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프라이밍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뭐 지금 숫자를 적어놓고 해서 뭐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냥 좀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라즈마 솔루션을 하나, 이게 이제 이제 완전 차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엠프티 백이 하나 있으면 여기다 이제 6번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놓고,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회로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튜빙팩에 들어있는 8분의 3 이중 포장되어 있는 그 팩입니다. 그래서 그럼 요 라인 같은 경우 8분의 3 라인 2개 정도가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8분의 3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이 2개를 일단 연결을 해 놓고, 이쪽에 이게 838341 커넥터가 하나 필요하고, 여기는 그냥 이제 그 8분의 3 커넥터, 스트레이트 커넥터가 하나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쪽은 보시면 센트리퓨가를 보시면 이쪽은 네가티브 프레셔입니다. 이쪽은 이제 포지티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볼륨이 이제 항상 이쪽으로 당겨 들어갈 거고, 볼륨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라인도 이 튜빙에 보시면 이렇게 Y자 그 Q 프라임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항상 이렇게 이 두 개의 라인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거를 꼭 필요하는데, 이거는 메인 리저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인 리저버는 절대 이 메인 리저버는 비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채워야 되고, 나중에 이제 이쪽에 그 하나 그 수액 팩을 하나 더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볼륨 리플레이스 용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그 수술 중에 피가 좀 나서 혈압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이쪽으로 이 라인을 통해서 볼륨을 항상 회로에 주입을 하게 되고, 처음 언뜻 보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프라이밍을 이제 이런 상태로 연결을 해 놓고, 이제 어떻게 프라이밍을 하냐면, 여기 먼저 이 회로는 이렇게 다 조립을 하고, 여기에 이제 스파이크 연결을 하고, 여기를 클램프로 하고, 이제 물을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를 채웁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 여기를 클램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클램프를 해서 서서히 프라이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번을 풀고, 얘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풀고, 이제 여기 채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클램프하고 채운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은 클램프를 릴리즈를 합니다. 이제 여기로 다 풀려 있는 거고, 이제 얘와 얘를 열면 수액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이 빈백으로 이제 그 공기가 빠지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1번을 푸는데 서서히 중력을 이용해서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을 프라이밍을 하고, 이때는 좀 어느 정도 에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왜 에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냐면, 저희가 뒤에도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CP40이라는 그 메드트로닉의 펌프를 사용을 하는데, 이 메드트로닉의 펌프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에어를 모두 다 밀어냅니다. 그냥 어떤 아주 작은 핀이 있는데, 6개 정도의 핀이 있는데, 그게 공기를 다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이 프라이밍 하는데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에어가 좀 있어도 그렇게 그 프라이밍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뭐 그렇게 그 당장은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와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클램프 다시 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수액은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번과 5번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수액이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가서 여기 라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채우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6번은 항상 끝까지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공기가 빠져나갈 때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라인을 다 채웠다면 이제 6번에 여기 이쪽에 1차적으로 채우고 여기 다시 클램프하고 2차적으로 이 라인을 채우는 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어느 정도 이제 공기가 빠져나오고 물이 빠져나온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면 이 엠티백을 버리고 이 6번을 여기다 7번 이 플라즈마 솔루션 백에 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에크모 설명하면서 내가 이거 그 한 팩의 라인이 그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옮긴 다음에 이 센트리퓨가를 가동을 해서 그냥 RPM을 올려서 돌려서 에어를 털어내면 끝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들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뭐 간단합니다. 여기 처음에 클램프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낙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우고 클램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클램프 하고 첫 번째는 이제 3번하고 4번을 풀어서 이 낙차에 의해서 이렇게 센트리퓨가를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다 1차적으로 채웠으면 이제 여기 다시 클램프, 그 다음에 2번하고 이제 5번을 풀고 다시 물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거꾸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공기가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6번으로.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물이 찼다면 이 6번에 이제 스파이크를 빼서 이 그림에처럼 이제 7번에 연결한 다음에 이 펌프를 이제 가동을 하면 계속 가동을 하고 이제 라인을 털어내면 금방 털립니다. 이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기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이게 자세하게 이게 다 적어놨는데 천천히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 그냥 제가 막 그림만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셋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러면 다 프라임이 된 거고 이게 여기는 아까도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플라즈마 솔루션이고 이 플라즈마 솔루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의 대부분 이게 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플라즈마 솔루션은 뭐냐면 여기는 단순히 이제 볼륨만 주입을 하게 됩니다. 왜 두 개를? 그럼 여기서 공기가 혈액이 빠지고 혈액이 들어가고 이렇게 혈액이 빠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상지의 혈압이 너무 높다면 이쪽 라인을 풀러서 혈액에서 혈액을 빼내면 되고, 만약에 이제 출혈이 많아서 혈압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이쪽 플라즈마 솔루션에 볼륨이 많다 그러면 얘를 풀러서 보내도 되지만 만약에 이게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레벨이 낮게. 그래서 원칙은 이 플라즈마 솔루션 항상 반 이상은 차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에 볼륨이 많이 없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쪽에 있는 볼륨을 이렇게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볼륨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면 뭐 셀세이버라든가 뭐 팩셀이 필요하다 그러면, 플라즈마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라인을 하나 더 연결을 해서 이쪽에 있는 볼륨을 이쪽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필요하면 여기다 채우고, 여기에는 이 회로에서에 있는 혈액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이 공기라던가 이런 거를 조심하기 위해서 이 백들을 너무 움직이고 그런 마이크로 버블들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 이 메인 리저버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보시면 메인에 있는 라인이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얘는 메인 리저버가 되는 거고, 이쪽은 그냥 단지 이제 볼륨만 애들을 하는데
이 스파이크가 그 플라즈마 솔루션의 장점은 또 이게 그 스파이크를 꼽을 수 있는 데가 두 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또 뭐 라인을 하나 연결을 해서 뭐 셀세이버 볼륨을 이 통해서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주입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팩셀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 팩셀을 넣어서 이렇게 주입을 할 수가 있고, 뭐 플라즈마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론 얘를 갈아줘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뺐다 꼈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이쪽은 항상 이 백은 계속 이 두 개는 연결을 해놓고 얘도 연결을 해놓고 얘만 여기서 뺐다 꼽았다 하면 이렇게 공기를 아니 뭐 팩셀이라던가 아니면 플라즈마 솔루션이라든가 얘를 채우고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더 편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제가 해보면서 가장 편해서 제가 꼭 이렇게 세 개의 그 셀세이버를 가장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왜냐면 그 셀세이버가 카드토미 서커가 셀세이버밖에 없기 때문에 셀세이버에 나오는 걸 바로 회수를 해서 여기에 주입을 하고 다시 공급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솔루션이 항상 백이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아까 준비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고 그럴 텐데, 뭐 또 다른 방법, 뭐 프라이밍의 또 다른 방법은 뭐 그렇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데 그냥 다 열어놓고 다 내린 다음에 그냥 돌리면 됩니다. 아까는 그냥 순서대로 천천히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냥 막 내려서 CP 펌프 같은 경우는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돌리면 다 공기가 다 잘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BP80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마 써보시면 알겠지만 BP80 프라이밍 할 때는 서서히 그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천천히 채워야 되고, CP40 같은 경우는 그냥 물을 확 내린 다음에, 제가 그 펌프 프라이밍 할 때 그 회로의 셋업, 뭐 스타카토 그 S5랑 이제 그 테르모 펌프에서 프라이밍 하는 걸 보셨던 분은 이해가 가실 텐데, 그냥 물을 확 내린 다음에 그냥 돌리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때 사용됐던 게 CP40입니다. 이 로타플로의 경우에도 좀 그 낙차를 이용해서 천천히 채워야 됩니다. 이 캐피역수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요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BP80을 안 쓰고 이제 요거 CP40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을 해서 그냥 물을 그냥 다 흘러가게, 이쪽 MT백으로 흘러가게 남겨놓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MT백이 찬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만 꼽아 놓고 이제 막 그냥 돌리면 다 프라이밍이 됩니다. 이 프라이밍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펌프들은 좀 그런 거는 낙차를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프라이밍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게 프라이밍을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방향되는지, 이건 실제 그림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